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아마 오늘은 제가 배터리가 좀 없어서 아마 옆에 꼽다 보니까 아마 소리가 약간 윙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 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호텔. 그 호텔을 짓고 호텔을 예를 들어서 상가를 예를 들어서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로 쫙 지어놨고 그 6층부터 해가지고는 한 40층까지는 호텔용으로 쫙 만들어 놓은 곳. 그곳이 제주도라든지 이런 쪽일 겁니다. 다른 부산도 있을 거고 다른 어떤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곳, 서울도 이런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 맞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전에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린 거 그렇게 크게 없는데 한번 연락 오셔서 제가 이것저것 상담을 해드린 분이 계신데 제주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감귤을 갖다가 저희 관리사무소 쪽으로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드리고 저야 입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는 없지만 또 입점주분들한테도 드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게 박스가 한 박스인데 두 박스인데 한 박스 안에 생각보다 귤이 굉장히 많대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입점에 있는 거 우리는 지금 20층 건물에 굉장히 좀 호수도 좀 많은 편인데도 조금씩 나눠줄 수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배 누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 누구님. 예,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제주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아니면 서울 한강 근처도 그렇고 이런 쪽에 보면 상가가 약 5층에서부터 6층까지 돼 있고 상가가 그 위층에 한 3, 40층은 호텔용으로 좀 돼 있는 곳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곳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상가하고 이렇게 호텔 있죠. 호텔 간에 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상가는 상가대로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했고 호텔은 호텔대로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호텔은 분쟁이 뭐 때문에 분쟁이 생기냐면 그 분양사에서 이제 1년에 연 5%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게 지내보니까 1,6개월은 가능하고 이랬는데 그 뒤부터는 지금 수익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양사하고도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상가 쪽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몰아내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관리비도 이제 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충 이제 감은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리단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하셔가지고 그럼 관리단을 만들어서 하시라. 그런데 통합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셔라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가하고 호텔하고 통합을 하지는 않았었고 한마디로 호텔 쪽이 이긴 거죠. 그래서 호텔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인 겁니다. 밀어붙여가지고 관리단을 형성시키겠다 해가지고 형성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 상가 측에서는 울며개자식으로 그냥 따라가게 된 거였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제 1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관리인도 선임하고 이렇게 관리위원회도 뽑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면서 시행사 측에 또다시 돈의 유혹에 또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인이 월 금액이 800만 원씩 받아가고 있고 월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월급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거기 있는 시행사, 거기 있는 관리업체 측에 있는 또 뭐 대표이사 월급도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초창기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공정하게 하시라고 꼭 말씀드렸고, 누구의 이권을 위해서 가지 마시고, 상가는 상가의 좀 면적 대비도 있고, 그 또 지분에서도 금액이 또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공정하게 서로 가셔야 되고, 관리 업체는 업체일 뿐이기 때문에 관리업체에 대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하는 부분이 있고, 관리인에 대해서는 뽑을 때 정말 정확하게 뽑아야 된다. 그리고 관리인을 굳이 둔다 하더라도, 둘 필요는 없는데, 만약 원래는 관리인 둔다 하더라도 관리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관리인에 대해 청렴서약서를 받고 이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한 통제 부분이 제대로 안 될 때는 횡령 배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서약서를 꼭 적어, 청렴서약서 이런 거 적어서 거기다 민형사서 책임을 모두 지도록 그 서약서를 받도록, 이런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변호사 대동시켜가지고 뭐 절차만 맞으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좀 저쪽은 조금 힘들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돼가지고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몰아낸다고 합니다. 관리인을 몰아낸다고. 그리고 아까 돈 800만원 뭐 들고 가고 뭐 이런 부분이 막 많았다는 거죠. 참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러면 입점주분들도 문제 생기는 거고,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 전에 관리업체가 시행사 쪽에 데려온 쪽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관리업체를 드러내고 새로 들어간다고 해가 했는데도 새롭게 교체됐다고요, 관리업체가. 근데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 또 관리인을 제대로 못 뽑다 보니까 또 사건이 또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관리인은 못 간다,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버티고, 그리고 또 서명 결의서 또 받고 이렇게 참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보면 여러분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렇게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건 딴 건 아니고 자기가 배운 것을 잘났다 이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배워야 되느냐, 그거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진실을 은폐할 수가 있죠. 돈이 있는 사람이 진실을 은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권력으로 진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권력으로.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니 잘 봐주겠다 이러면 은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꾸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좀 더 줌으로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은폐할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볼 때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사람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실을 알려고 쫓아가다 보면 분명히 실체가 보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참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이 공동체가 전체 잘 될지 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에, 그리고 권력에, 또는 아는 사이, 누구 안다 해가지고 아는 사이라고 해서 그쪽에 이렇게 휩쓸리지 마시고 진실을 알도록, 진실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죠. 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좀 알아야 되고, 내나 재무 쪽이죠. 그런 것 쪽도 그렇고, 재무만 알면 안 되죠. 또 인간관계 상황의 그 관계도 차근차근 진실을 위해서 한번 나아가 보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은 상당히 잘 될 거라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는데,
꼭 여러분들 이렇게 타산지성으로 여기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 협의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나 관리인은 청렴사기술 꼭 그것도 엄격하게 해줘야 됩니다. 엄격하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엄격하게 해서 약간이라도 잘못했을 때 바로 퇴출시켜야 되죠. 관리소장이라도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주도에 계신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